오늘장 마감 16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지수의 폭은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랑 큰 변화가 없네요. 코스피 0.48% 강세를, 코스닥은 0.85%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장 마감은 이건희 부장,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마감에 산다 종목의 수익이 좀 좋아서 이걸 더 들고 갈지 리뷰부터 하고 오늘장 말해볼게요. 먼저 솔트룩스를 지난주 이 시간에 편입을 했는데 마침 그 마음 AI 덕분일까요? 솔트룩스도 25%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. 오늘장 좀 교체하는 게 좋을지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지요? 일단 오늘 올랐을 때 파셨어야죠, 그죠?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마음 AI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은 좀 마음 AI 때문가 많이 올라가고 이게 덜 올라간 게 되게 전 사실 웃긴 얘기다. 코믹스럽다. 솔트룩스가 마음 AI보다 못한 게 뭐 있냐? 그게 아니라 두 회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. 그 사옥 오픈할 때 그냥 그 LG랑 삼성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사옥 구경하러 갔는데 뭐 둘이 뭐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올라간 거죠. 그게 이틀 연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과연 이게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차라리 솔트룩스는 삼성전자랑 앱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벌써 잊어버렸죠, 사람들이. 그래서 참 좀 코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솔트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뭐 빠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갖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중장기적으로 더 들고 가보자. 오늘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유창희 대표님은 지난번에 SK 오션플랜트를 편입을 했어요. 그러고서는 이 종목도 한 10% 가까운 장중 수익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거든요. 어떻게 할까요? 오전은 뭐 크게 밀린 것도 별로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일단은 죄송합니다.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 일단 한 27,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9월, 10월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전 고점에 딱 부딪힌 다음에 다시 조금 어제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린 것도 아니다. 계속 들고 가 보겠다라고 SK 오션플랜트 홀딩 의견 들었습니다. 오늘 새롭게 나올 또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지 확인해 볼게요. 오늘장 마감에 각각 한미 반도체와 현대 오토에버를 매수하겠다라고 갖고 왔습니다. 먼저 한미 반도체부터 들어보자면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반도체주가 내릴 때도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를 했었고 또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종목 갖고 왔는데 한미 반도체까지도 포트 안에 넣어볼 만합니까? 한미 반도체를 빼면 그 포트는 AI 포트가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장입니다. 여전히 대장이고 제가 7월 12일 날 이제 여기 마감에 산다 이걸 그 종목 한미 반도체 갖고 나왔는데 맞아요. 그때 종가가 31,700원이었습니다. 그 뒤로 두 번 정도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그 기간 조정의 간격이 좀 짧아지면서 다시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뭐 버블이다 아니다 근데 어제 또 보면 미국에서 또 미국 애널리도 얘기가 나왔죠. 아까 말씀하시던데 엔비디아가 퍼가 뭐 200배가 넘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100배 초반으로 또 내려왔습니다. 이제 계속 내려올 겁니다. 내려올 거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퍼는 내려오는 기현상이 계속 나올 텐데 그거는 실적에 받쳐주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. 결국엔 이쪽은 이제 발을 디딘 첫 걸음마를 띄었던 찐 산업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고점 논란을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은 한미 반도체를 뭐 포트에 넣어야 될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한미 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를 빼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가능성이지 아직까지 뭐 관련된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러면 오히려 그 두 개를 중심으로 두시고 뭐 ISC가 됐든 뭐 이오테크닉스가 됐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쪽으로 뭐 이제 수주가 더 나오게 되면 충분히 뭐 좋은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최근에 뭐 이제 보면 EST까지도 막 그렇게 올라가던데 거기는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올라가고 있죠.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저는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ASE라든지 대만의 ASE 뭐 미국의 암코 쪽으로 이제 더 추가 납품 가능성이 더 보이고요. 그게 만약에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57,000원짜리 리포트는 아마 무너지고 또 그 위로 상단으로 올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ASE가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그 오사트 업체 중에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. 2위 업체가 암코어고 그 두 회사로부터 지금
두 회사에 이미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TC 본딩 장비까지 납품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충분히 더 밸류를 더 줘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포트 안에 반도체주가 많은데 여기 한미반도체 넣어도 돼요? 라는 질문에 한미반도체가 없으면 그거는 반도체 포트가 아니죠. 네. 라고 답을 주셨어요. 그만큼 확신이 있는 또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입니다. 목표 주가는 65,000원, 손절 가격은 45,000원 제시해드렸고요. 이번엔 현대오토에버인데 네.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실시간 특징주 시간에 네. 자율주행차 이야기하면서 현대오토에버를 거론을 해주셨어요. 네. 옥석을 가려봐야 된다. 그럼 자율주행은 특히나 지금 이 중소형단보다는 대형주가 나중에는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. 일단은 뭐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이제 중소형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반도체 쪽을 보실 거예요. 칩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실 거고 대형주라면은 현대오토에버라 이제 슈어소프트 이런 소프트웨어인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 하면은 테슬라 제품이 제일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 나머지 기업들은 다 고만고만해요. 예. 근데 일단은 그 현대오토에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현대차가 지금 레벨 3, 그러니까 지금 EV9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연말에 나오는 차량에 탑재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계속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이제 한 2달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운전자 안전법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의무 탑재하라고 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어떤 차이가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내비게이션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었는데 유럽은 안 그런가 봐요. 근데 유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의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도 좀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, 또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다라면 네. 이와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 되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어요. 2021년도는 한 3천억 정도, 그리고 작년에는 5천억, 올해는 그 이상 될 거라 평가하고 있고 2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습니다. 그러면은 죄송합니다. 네. 이런 부분들이 현대그룹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충분히 매출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주가도 계속 우상향 한다라면 일단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. 한 15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. 목표 주가는 20만 원,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렸어요.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0.3%, 0.8%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데요. 오늘 장의 특징주 동시효과 구간에 매도를 할지 버틸지 첫 번째 포스코 DX부터 보겠습니다. 8거래일째 상승이에요. 코스피 이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매력적인 내용일까라는 걸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다뤄봤었는데 우리의 분석과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57,700원까지 장중에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내일도 오를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. 이창희 본부장님, 포스코 DX 이 분석을 좀 넘어섰다라고 봐야 돼요? 아니면 그럴 만한 상승입니까? 분석을 넘어섰다 보고 있어요.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적도 반영이 됐고요. 뭐 포스코 그룹의 어떤 배터리 사업 부분 재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너무 비싸다. 포스코 DX는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금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수렴 기간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닐까.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 중에서 이번 달에 유일하게 오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분석을 좀 넘어선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. 지금은 투자를 접근을 하긴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드렸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, 이 종목도 왜 오르는 걸까 궁금해서 골라봤어요.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. 8% 가까운 상승에 5,260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요즘 그 네이버 인기 검색 상위에 연일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.
호재 나온 줄 알았어요. 그런데 2분기는 실적이 적자예요. 이건희 부장님, 카나리아 바이오는 왜 오르는 거예요? 저도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최근에 보면 그 회계법인 감사하는 회계법인도 이제 지정 회계법인이라고 그래서 네. 그러니까 대주주가 2번 연속 바뀌는 바람에 이제 이거를 뭐 3일 회계법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열린 이제 임상종양학회 유럽 임상종양학회에 관련돼서 이쪽도 뭐 난소암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공시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8월 29일 날 나온 것도 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부터 시작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. 네. 최근에 뭐 좋은 공시가 하나도 없습니다. 없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? 저도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입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카나리아 바이오. 그래서 나도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.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오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현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이 기술적인 반등 속에 차익을 실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. 다음 유진 로봇 볼게요. 오늘 뭐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중에서 유진 로봇의 상승폭이 유독 강했습니다. 20% 안팎의 오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1,61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. 보니 기관이 연일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유진 로봇 하면 또 이건희 부장님 생각이 나요. 지난번에 그 로봇주들이 쉬고 있을 때 계속 유진 로봇을 강조했던 기억이 나서요. 제가요? 네, 그러셨어요. 오늘 다시 거의 신고가 영역 부근까지 갔는데 이 유진 로봇의 상승은 앞서 카나리아 바이오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장 이 종목 좀 수익 실현하고 할까요? 아니면 더 들고 가볼까요? 일단 뭐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더 많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파시는 게 맞는데 이제 매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. 줄일 지금 타이밍이다.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뭐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오를 한 이유는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관심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유진 로봇 말고 다른 종목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최근에 유진 로봇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또 진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한 번 관심을 또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기존에 이제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던 회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. 그 이제 뭐 자율주행, 물류 이동 관련된,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라든지,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것들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이제 기술이 다 있죠. 이 회사가 이미 있고, 그다음에 물류 로봇도 지금 잘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보면 6,000원에서 쉬지 않고 지금 올라왔다라는 부분, 거의 바닥에서는 4,000원대부터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. 물론 한 번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뭐 이게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유진 로봇에 대한 유창인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오늘 또 딥노이드도 네.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그 뷰노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다시 또 올리더라고요. 지금 AI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. 예, 강하죠. 네. 뭐 AI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뭐 최근에 상장한 파로스 바이오인가요? 이 기업도 오늘 13% 상승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유진 로봇을 본다라면 결국에는 지금 뭐 마음 AI도 말씀 앞에서 했지만 시장은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어떻게 시장을 손을 잡느냐 네.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. 근데 LG U+랑 같이 스마트 팩토리, 스마트 물류 배송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그동안 유진 로봇이 단순하게 청소 로봇으로만 이제 하면서 다른 로봇 대비해서 좀 인식이 좀 낮아졌는데 이번에 스마트 뭐 물류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약간의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주가 자체도 약간의 오늘 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여력은 아직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유진 로봇 오늘 좀 과하게 오른 게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로봇과 AI에 대한 관심 뜨겁다. 마지막으로 하나생명이에요. 고배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고배당에 투자할 만한 시기예요? 어때요? 찬바람 슬슬 불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 하나생명
뭐 지금 2,400원 응.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주가는 좀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올해 배당은 300원 정도, 300원이면은 지금 2,400원이니까 한 10% 정도 이상 많으시네요. 예상이 되는 것이고 주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 뭐 배당의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안 그래도 9월 장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날이 추워지는데 찬바람에 고배당주, 그래서 하나생명 5 의견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.